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타다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었고 열띤 토론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한 주 더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는데요. 올해 초 직접 택시를 몰고 택시업계 문제점을 파악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다 문제를 설명해 줄 분 중앙대 경영학부 이정현 교수 지금 한참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특히 타다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꽤 많이 우리 사회에 논쟁과 토론이 있었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일단락이 되는 사태가 검찰의 어떤 기소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 대해서 이제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쩌다 보니까 타다가 아니면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랑 공유경제 대표하는 산업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혁신의 측면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공유경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공유경제 정의를 어디까지 넓히느냐라는 데 문제인데요. 예. MB가 옛날에 친환경 얘기한다 그래도 무조건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공유경제라고 하면 일정한 재화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택시가 타다보다 공유도가 높습니다. 예. 택시가 하루에 보통 제가 운전해보면 12시간 이렇게 하면은 24명에 28명씩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공유도가 훨씬 높죠. 타다는 지금 알려진 걸로 한 정해진 시간에 12명 정도 이렇게 태운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전율이 훨씬 높죠, 택시가. 예. 그러니까 공유경제 측면은 택시가 더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정현 교수 나왔으니까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오늘도 택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준석 위원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타다를 지지하는 분들은 위정현 교수님에게 응원 문자 보내면 됩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 지난주는 뭐 게시판이 터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자가 와가지고 역시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늦게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서 문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희 그것 다른 사람도 제자한테 그 카톡을 받았어요. 예. 착한 준석이 형을 왜 그렇게 괴롭히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서 자네가 내 제자 맞는가? 네. 그랬더니 예, 뭐 그거 그렇지만 점점점 했는데 예. 갑자기 확 뒤통수를 맞았던 다른 사람들 제 제자한테 준석이 형이 착하다는 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제자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친구 다시 봤어요. 진짜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문자가 하나 와서 3831님. 4차 산업 공유 경제라는 명목이면 법을 위반해서 면죄부를 주어도 됩니까? 법규 규제 지키며 경력사 빚내고 전 재산 들여서 면허 사서 영업하는 기사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전국 몇십만 기사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은데 과거에 택시 기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준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준법을 하지 않은 게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주차 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속 또 승차 거부 등등 다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최근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택시라는 업종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택시가 1975년에 운송에서 이 담당하는 분담률이 이게 47%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17년에 몇 %까지 떨어졌냐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 대신에 그 틈을 메우고 있는 게 54%가량을 메우고 있는 게 자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는 게 이제 주력 운송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2.9%의 택시 기사님들의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별개의 이슈지만 그 자체가 택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공공적인 어떤 주력 서비스로서의 대중교통성 또는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시간 들이고 땀 들이고 피땀 흘려서 자격을 모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분들의 어떤 택시 자격에 대한 그 시험 이런 거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자격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자가용 택시 차량 운행을 한 지 1년 이상 될 것 등등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자격 시험인데 조합이 하는 자격 시험인데 문제를 들여다볼 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사관이 어디 있나 1번 정동, 2번 성수동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택시가
40%, 47%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택시를 어떤 자격이나 면허라는 게 알겠습니다. 별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타다는 그런 시험도 안 보죠. 예. 지필고사를 보지 않죠, 우선. 내비게이션을 다 알고 있죠. 예. 내비게이션을 쓰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런 어떤 상식들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요. 있지만 유정인 교수가 늦게 와서 제가 그냥 한번 발언 기회를 들어봤고요. 예. 의견은 샵 0945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이 편하신 대로 토론하면 됩니다. 일단 위 교수 들어오시기 전에 이준석 최고가 타다는 공유경제 혁신 기술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우버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저는 우버랑 타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타다는 지금 그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그 운전자를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렌터카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랑 아주 유사해요.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카니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니발 옆면에 타다라고 붙여놓은 것들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놀면 손해니까 계속 돌아야 돼요. 그거는 택시와 아주 유사한 구조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같은 경우가 신축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서 우버 기사가 100명 있어요. 근데 오늘 날이 우중충해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많이 탈 것 같다. 그럼 다 끌고 나오는 거고요. 날이 맑고 교통 상황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탈 것 같다 그러면 10명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버의 시스템이고 타다는 1000대 있으면 1000대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따지자면은 공유경제 영역이라보다는 유사 택시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우버도 우리는 허가가 안 된 거잖아요. 불법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술 앱이 등장하는데 왜 꼭 택시만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고 어떻게 특혜라면 특혜 혜택이 오면 혜택 줘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정부에서 편의점 규제는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 그전에는 규제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 같은 가맹본부가 100m 거리에 또 다른 편의점을 내주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상생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출점 제한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왜냐 편의점 왜 그런 산업이냐 그러면은 큰 자본과 기술이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다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타다가 만약에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으면은 기존에 남아있는 택시 면허라든지 아니면 운행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해 가지고 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짰다면은 아마 택시에 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반론하죠. 그러니까 타다에 대해서 이제 택시업계의 그런 어떤 반발이한 자체가 대단히 이제 비합리적인 게 뭐냐면 타다가 실제로 이제 택시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미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다 프리미엄.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던 개인 택시 기사들이 전부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타다 프리미엄 그 자체에 대해서 즉 타다가 현재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타다를 냉정하게 공유경제나 그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내에서 하려는 노력 하에서 타다를 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택시하고 기사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 공존하겠다는 차원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내놨는데 그것조차도 기사들을 징계하고 타다 프리미엄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실제로 했던 공유경제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사, 즉 자신들의 배타적인 어떤 권리 그리고 배타적인 구산업적인 어떤 권한 자체에 머무르겠다 하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을 넣어서 또 하나 방어했던 게 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했던 게 콜버스입니다. 콜버스 자체에도 결국에는 기사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서비스 자체가 중간에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공유경제에 관련된 모든 사업 그리고 함께 하려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은 반대하고 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 굉장히 재밌는 게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 택시를 통해 가지고 택시 기사분들이 소득의 30%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누릴 건 누리고 누리지 않고 자신들이 희생해야 될 것 또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경쟁해야 될 것은 철저히 거부하는 이게 정말 이기주의적인 하나 행위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만약 기술을 쓰겠다고 했으면은 카카오 택시같이 반대를 사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가 불러온 추가 수요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저도 택시 기사하면서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손님들이 호출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림동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장위동
성북구 장이동 이런 곳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 택시가 올라가지 않는 산골짜기들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좀 적은 시간대에 그쪽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택시가 올라가 손님 태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이 창출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 증대가 되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타다가 차지하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거는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뭐냐면은 택시는 요금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을 본인들은 탈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요금제 계속 지적하지만은 예. 택시에 대해 가지고 탄력 요금제 예를 들어 타다같이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따따블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거 하면 택시에서 잡혀갑니다. 타다는 안 잡혀가죠. 자기들이 앱에서 높은 요금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택시에는 규제를 가해놓고 타다에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 택시 부재 있지 않습니까? 부재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타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정경쟁하려면은 저는 예를 들어 내가 법인 택시회사 사장이다. 그럼 회사에 놀고 있는 택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타다같이 드라이버를 계약직으로 쓰고 프리랜서로 쓰는 형태를 택시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정직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에 택시 회사들 중에 보면은 도급제 택시라고 있죠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택시 아니면 지입제 택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처벌받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수요에 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법원이 또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 타다 같은 계약직 기사 프리랜서 기사에 대해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형평이 논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예. 좀 더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택시업계가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건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타다 프리미엄 같이 택시 기사들하고 공존하는 서비스조차도 거부했다는 점.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콜버스처럼 정말 공유경제에서 좋은 모델조차도 거부했다는 것. 자신들의 이기적인 영역에 들어온 것은 일체 거부하겠다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공존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공통의 적은 누구냐면 규제입니다. 정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제껴놓고 계속 타다를 공격하는, 즉 규제가 핵심이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규제가 공통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규제를 혁파하는 게 맞는 거죠. 타다가 언제부터 규제를 혁파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타다 규제를 회피하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이전에 우버 등등 해가지고 다 막히니까 결국에는 제도권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타다가 규제를 뚫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절대 15인승 카니발을 돌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나마 타다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카카오 카풀 다 막혔죠. 그다음에 우버 다 막혔죠. 공유경제 다 막혔으면 실제로는 콜버스 다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공유경제, 공유차량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공유경제 숨통을 틀어놓고 했던 게 타다가 제도법 내에서 제도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결국 한정된 어떤 공간을 여러 명이 쉐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텐데 모텔은 공유경제 아닙니까? 에어비앤비를 실제 지금 자기 집을 공유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 수익용으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공유경제 원칙을 이야기한다면요. 결국에는 우버 등등을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 카풀도 풀어야 되고. 위원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풀자고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친환경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내용을 봐야 되지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된다는 것인지 타다 이전에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어떤 당위성을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다 이전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공유경제에 있어서 우버라든지 카카오 카풀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공유경제를 지지하신다면 지지하세요? 저는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편합하게 우버에 대해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공유경제를 자기적인 해석이죠. 아니 공유경제를 지지하세요? 저는 택시 자체도 공유경제를 아니 그러니까 택시 이전에 공유경제 지지하세요? 저는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면 지지합니다. 예, 그러면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카풀이라든지. 지금 잠시만요. 예,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아까 교수님 발로만 듣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치열하게 해서 그냥 얼마나 하시나 보려고 그냥 냅뒀거든요. 예. 그 이준석 최고한테 묻지 마시고 그 반론 하시고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철국께서 최고위원께서 공유경제를 인정하신다 또는 공감한 건 그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타다가 공유경제냐 아니냐 또 다른 논쟁의 테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택시업계에서 이번에 택시 관련된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휴 자본을 또는 유휴 시설 또는 유휴 자원을
우리가 환경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유효하게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취지에 찬성한다면 그다음 스텝의 논쟁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택시는 일체의 공유경제, 공유 차량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정말로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타다가 손을 내민 거거든요. 이거 커트했고요.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가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청취자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고 그리고 팟빵 앱으로 받고 있고 YTN 예스 앱으로 받고 있고 보이는 라디오로 받고 있는데 샵 0945로 지원 사격을 모르면 됩니다. 아, 공부사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예. 지금 승객 여러분. 지금 희한하게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는 택시 편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나 팟빵 앱으로는 또 이 타다 편이 훨씬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타다 편이 아니라 이준석 반대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은 굉장히 호감이 많아요. 아니,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온라인 이용자들이 조금 젊다 보니까 타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타다를 불법 서비스라고 보는 국민들보다 혁신 서비스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게 나옵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고 또 뭐 친절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다가 거의 다 새 차다 보니까 또 좀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느껴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급했잖아요. 카카오에서 타다와 거의 동일한 유형의 차량을 갖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카카오 벤티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택시입니다. 번호판 보시면 노란 번호판이 달려 있어요. 영업용 승인을 받은 차량들이거든요. 예. 근데 자 그러면 타다에서 운영하는 타다 베이식 차량 그 흰색 카니발과 그 카카오 벤티 택시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했냐 아니냐예요. 택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아까 공유경제니 아니면 AI니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하기로 자 혁신이라 함은 효율화가 되든지 아니면 공유경제라면 가동률을 높이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비용 구조를 절감하는 것을 혁신이라 한다면은 그건 혁신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스박스에 김밥 넣어서 파는 것이 혁신입니까? 위생점검 안 받고 그다음에 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치 좀 더 넣어주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다가 만약에 실제 아까 위 교수님이 타다 프리미엄 얘기를 했는데 택시의 틀에 와가지고 제대로 사업해 볼 생각이 있으면 택시업계도 또 다른 생각을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타다 베이직으로 택시업계에 적이 되겠다 선언했던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택시기사들이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 보는 것인 게 갑자기 내일 저한테 손학규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인해 가지고. 예. 갑자기 잠깐만요. 예, 요거는 제가 이준석 최고한테 드린 질문을 답한 거고 제가 교수님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어쨌든 현행 법상으로서는 타다가 불법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카 소위 말하면 편법이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법으로 이제 법망을 좀 빠져나가서 운행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검찰은 그렇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거고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 그것도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그건 운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적 논란 특히 이제 타다 이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런 카풀 등등의 공유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합니다. 70%가.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데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그 특정 그 집단에 종사하신 분들의 반대로 정책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저는 여론조사 정치를 할 생각이면은 재밌는 여론조사 할 거 되게 많다 봅니다. 저도 잠깐만요. 그래서 세금을 없애자 이런 거 해보면 한 80% 지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난번 우리의 토론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정정을 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이 의원님께서 택시는 타다는 깨끗하고 택시는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데이터로. 했는데 놀랍게도 제일 높게 나오는 게 가격, 매너, 청결성, 안전성, 찾아듣기 용이성을 했는데 청결도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20대의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청결도 46%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보다 근데 매너 33%, 예를 들면 안전성, 찾아듣기 용이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에 대한 이슈를 타다가 세차니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택시에 대해서도 청결성 이슈는 가장 본질적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청결성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은 게 저도 법인 택시 기사를 했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만 1년 된 소나타 뉴라이즈부터 해가지고 5년 된 YF 소나타까지 배차되는 데다 끌고 나갑니다. 제가 YF 소나타 끌고 나가면요. 이거 택시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손님들이 얘기하고요. 소나타 뉴라이즈 끌고 나가면은 아이고 역시 이준석 씨 택시는 깨끗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예. 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자, 영업용 차량인데. 청결 분야 거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분에게 따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먼저 30초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인가요? 예, 마무리입니다. 아니, 시작했는데요? 예, 시작했는데 마무리입니다. 하세요.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차량 공유 경제에 있어서요. 우버가 막혔죠. 카풀도 막혔죠. 그 다음에 아까 타다 프리미엄 막혔죠. 콜버스 막혔죠.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건가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서는 택시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라는 그 전통적인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택시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문제라면 타다라나 카카오 카풀을 공격할 게 아니고 규제를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정하게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경쟁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예, 자신들이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모든 상대에 대해서 일단 손발을 자르고 보자는 시도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주석 30초. 최근에 언론이 타다의 불법성이나 아니면 타다가 공유기업이라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타다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데이터가 뭔가 봤더니만은 7시에는 어디에 택시가 많고 어디에 타고 싶은 사람이 많고 9시에는 강남에 타고 싶은 사람이 많고 10시에는 뭐 출근 시간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택시기사 다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타다 측에요. 11시에는요 서울역 가면 사람 많아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거를 무슨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문자로만 지금 100건이 넘는 문자가 와가지고 다 소개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 돌아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주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일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또 사회적 대화, 합의는 또 따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